네, 안녕하세요. BMLG입니다. 오늘 BMLG가 준비한 이야기는 미션 오일 이야기인데요. 미션 오일과 관련돼서 다 핫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션 오일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처럼 교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미션 오일에 대해서 알기 전에 과연 그러면 미션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미션은 흔히 말해서 트랜스미션이라고도 부르는 걸 좀 줄여서 저희가 미션이라고 그냥 칭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션은 엔진이 만들어낸 엔진의 동력을 실제적으로 바퀴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기어 역할을 하고요. 자전거 타실 때 사람의 발이 엔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어를 각 단에 변속하는 그 기어가 이제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션 안에는 그 기어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제 작동을 하고 크러치들도 이제 맞물려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윤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윤활제가 바로 미션 오일입니다. 그러면 미션 오일은 왜 교체가 필요할까요? 미션 오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가 맞물리는 장치나 클러치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 안쪽에 많은 슬러지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슬러지들이 미션 안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슬러지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 미션 오일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BMW에서는 미션을 변속기를 직접 만들지 않고 ZF라는 회사에서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GM이나 아이신에서도 많이 받았지만 현재는 거의 ZF의 한 90%를 공급받아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ZF에서 만들어진 미션 오일과 미션 오일 팬이에요. BMW에서는 현재 미션 오일을 무교환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미션 오일을 교체하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나오는 CBS에도 미션 오일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미션을 만들어서 BMW 납품하는 ZF사에서는 미션 오일에 대한 교체를 매뉴얼화해서 지금 미션 오일 교체를 권장하고 있고요. ZF사에서는요, 미션 오일을 8만에서 혹은 12만에 교체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을 이렇게 교환해야 된다,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입장차가 있는데요. 저희 BMLG에서는 미션 오일은 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미션 오일을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하셔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미션 오일을 교체할 때 저희가 어떤 미션 오일을 쓰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ZF사에서 호환되는 여러 가지 오일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ZF에서 만든 ZF 전용 미션 오일을 BMLG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 8단에 들어가는 미션 오일이고요. 요 미션 오일은 6단에 들어가는 오일이에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금 6단에서 8단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금 8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미션 오일 팬인데요. 그래서 이 팬이 선풍기의 팬이 아니라 미션 오일의 맨 하단에 장착되는 미션 오일 팬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정수기도 그렇고 특정 시간을 사용하시면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시게 되는데요. 이 팬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이 안에 있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처럼 보이시는데요. 이 안쪽에 잘 들여다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 오일이 순환을 해서 아까 발생된 어떤 기어가 맞물리면서 나오는 쇳가루라든지 아니면 클러치에서 나오는 그런 파편들이 일부가 이쪽을 지나가면서 이 필터에 축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 교환 주기에는 반드시 이 미션 오일 팬도 같이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접 미션 오일을 교체해 볼 건데요. 미션 오일 교체에 앞서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오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드레인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장비를 이용해서 순환 교체식 방식이 있어요. 자연 드레인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미션을 차를 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레인 라인을 풀어서 오일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시간을 두고 드레인을 한 후에 이렇게 아까 보였던 미션 오일 팬을 교체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식 방식은 장비를 통해서 미션 오일을 뽑아내고 한쪽에서 미션 오일을 넣어서 미션 오일을 계속 순환하면서 교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을 자연 드레인 방식으로 충분하게 드레인해서 미션 오일을 교체할 때는 저희가 반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80%의 미션 오일이 교체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이용해서 순환식 같은 경우는 토크 컨버터는 미션 안쪽에 들어가는 미션 오일을 굴려주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오일까지 빠지기 때문에 미션 오일이 거의 한 90%에서 100% 가까이 저는 교체가 된다고 보고요. ZF 미션 제조사에서는요, 미션 오일 교체하는 방식을 자연 드레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 드레인 방식은 비교적 미션 오일이 덜 빠지고 미션 오일 팬이 교체가 되긴 하지만 기계를 사용한 방식에서는 오일 양이 한 2배에서 3배 이상 쓰기 때문에 비용도 2배에서 3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비를 통한 순환 방식으로 미션 오일을 교체하는 경우에 필터가 내장되어져 있는 팬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흡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미션 오일을 제때 교체하셔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션 슬러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요. 그림을 그려도 되네요. 이렇게 많은 슬러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미션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션 오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연 드레인 방식으로 미션 오일도 또 직접 교체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미션 오일은 그러면 언제 교체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션 오일을 교체하는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변속에 있어서 좀 충격이 있거나 변속이 좀 더딘 경우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미션 오일 교체를 권장드리고요. 정차하고 난 뒤에 미션이 살짝 퉁치는 느낌이라든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움직임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미션 오일을 교체를 권장을 드립니다. 각 단에서 꿀렁거림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데는요, 미션이 작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슬러지들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이물질로 인해서 미션이 정확하게 제 타이밍에 작동을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꿀렁거림도 발생이 되고 혹은 연비 저하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증상을 무시하시고 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다 보면 이 차량에 데미지가 쌓여서 미션이 홀딩이 돼서 더 이상 변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량 시동을 걸었는데 변속기 이상 경고등이 땅 뜨면서 차가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제 주기에 미션을 교체를 좀 권장드리고요. 미션이 다 망가지고 미션을 교체하면 사실 비용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1,000만 원대 이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은 돈에 이런 미션 오일 교체를 관리를 통해서 차량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차량을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죠.
겨울이 다가오면 차량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더 추워지기 전에 배터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